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2022년 여름 이적 시장,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진전된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윙백 최우선 타깃이었던 제드 스펜스 선수, 토트넘과 이적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인만 남은 단계다라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브라질 대표팀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에버튼의 히샬리송 선수 역시 토트넘과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브라질 내의 공신력 높은 기자, 그리고 영국 내의 공신력 높은 매체들이 다루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보도 내용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전력 강화 최신 상황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다음 주 초면 스펜스 선수의 영입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고요. 히샬리송의 영입 역시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에버튼 내부에서는 히샬리송이 올 여름 토트넘으로 이적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적할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소개했고요.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제드 스펜스가 다음 주 초에 토트넘 허스퍼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드 스펜스 선수의 토트넘 이적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매체는 영국을 대표하는 라디오 매체인 토크스포츠의 인터넷판인데요. 독점 정보라는 표지를 달고 아담 굿윈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 이렇습니다. 토트넘은 미들즈브로와 2천만 파운드 약 316억 원 이적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토크스포츠가 독점 취재로 확인했다.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에서의 임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스펜스를 영입 타깃으로 삼았다. 스펜스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 팀 오브 시즌에 선정됐고 아스널과 맨유, 맨시티가 모두 관심을 가졌다. 또한 스펜스는 어려서부터 맨유 팬이었기 때문에 맨유가 영입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위한 선수단 구축을 강하게 밀어붙여 스펜스는 토트넘으로 가게 됐다. 이 보도가 가장 먼저 나온 이후 다른 유력 매체들도 앞다퉈서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잉글랜드 21세 대표 소집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진전된 협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집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이미 구단 간 합의를 해냈고 선수와의 합의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스펜스 선수가 지난 2021-2022 시즌에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어리고 잉글랜드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홈그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경쟁하는 팀들도 쟁쟁했지만 사실 맨시티에 갈 경우에는 출전 시간 자체가 좀 불투명하고 맨유 같은 경우 아스널과 마찬가지로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잖아요. 스펜스 입장에서는 토트넘에 가는 것이 야망도 크고 챔피언스리그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모를 출전 기회 문제에서도 많은 대회를 참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아스널과 맨유도 유로파 리그를 나가긴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 콘테 감독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윙백 축구를 확실하게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펜스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토트넘이 충분했고 이적료는 미들즈브로가 2천만 파운드를 애초에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냥 맞춰주면서 일사천리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의 신빙성은 영국의 정론지 더 가디언이 이어 쓴 기사를 통해 확인이 되는데요. 토트넘이 제드 스펜스 영입에 합의를 했다. 어그리 딜 이 나왔거든요. 제드 스펜스에 대해서 미들즈브로와 이제 합의가 끝났다. 오기만 하면 된다. 잉글랜드 21세 대표팀에 소집 중이니까 소집 해제하고 와서 사인만 하면 끝난다. 이런 상황이에요.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미들즈브로와 제드 스펜스 이적에 합의했다. 이적료는 2천만 파운드다.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 라이트백 스펜스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지난 시즌 한 시즌 임대를 마쳤다. 스펜스는 포레스트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런던에서 태어나 풀럼 아카데미에서 성장한 스펜스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유망한 수비수 중에 한 명이다. 지난 목요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에서 발표한 선수들이 뽑은 챔피언십 팀 오브 시즌에도 선정됐다. 포레스트는 21세인 스펜스를 지키고 싶어 했으나 스펜스가 토트넘 합류를 선택했다. 토트넘은 스펜스의 포지션에 2021-2022 시즌 에메르송 로얄을 선호했었고 맷 도어티와 자페 탕강가도 쓸 수 있었다. 일단 이 선수가 런던 태생이니까 토트넘에서의 생활에 또 만족할 수가 있고 풀럼 아카데미에서 성장했잖아요. 토트넘이 영입한 유망한 왼쪽 윙백인 라이언 세센용도 풀럼 아카데미 출신이고 또 잉글랜드 21세 대표로 스펜스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서로 또 나눴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스펜스가 토트넘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윙백 축구의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펜스 세센용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윙백 포지션에 스펜스가 오게 됨으로 인해서 로얄, 도어티, 탕강가 중에 로얄과 탕강가가 정리될 거란 얘기가 있어요. 탕강가 같은 경우에는 출전 시간을 위해서 임대 이적 후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이적으로 가치를 높여서 팔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요. 로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페인 라리가 클럽들과 협상 중인데 맷 도어티는 남길 것이 유력하다.
혹시나 뭐 다른 특급 오른쪽 윙백을 영입한다면 이적 리스트에 올려서 지난 시즌 후반기 토트넘에서 잘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도허티와 스펜스가 토트넘의 오른쪽 윙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이 이와 같이 일사천리로 이적을 진행할 수 있는 배경이 소개되는데요. 일단 토트넘은 가치가 높은, 향후에 이제 성장할 수 있고 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어린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는데 스펜스는 일단 그것에 부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추진이 됐었고요. 물론 콘테 감독이 원하기 때문에 이미 성장한 선수, 향후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잘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해서 33살의 이반 페리시치를 왼쪽 윙백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오른쪽은 그렇다면 토트넘 구단의 정책에 맞게 또 콘테 감독도 수락한 스펜스를 데려오기로 한 것이고요.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스펜스를 계속 데려가면서 프리미어리그에 뛰고 싶었지만 나가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르키나파소의 대표인 이사 까보레 선수를 영입해서 그래서 이 선수를 대체할 것이다. 이 까보레는 그 맨시티 선수인데 프랑스의 트루아로 임대가 됐었다가 이제 임대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뭐 이 협상은 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후보로는 이제 오른쪽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모두 가능한 아스널의 에인슬리 메이틀랜드 나일스도 로마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노리고 있고 또 리버풀의 유망주인 네코 윌리엄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즉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미 토트넘이 스펜스를 데려가기로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브렌트포드도 스펜스 영입을 원했지만 다른 선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토트넘은 이 이적료를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지난 시즌에 셀틱으로 임대를 보냈었던 미국 대표 수비수 캐머런 카터비커스를 적정한 이적료에 셀틱으로 완전 이적을 시켰습니다. 그 자금에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자금을 더해서 충분히 스펜스 이적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원래 토트넘 입장에서는 1,500만 파운드 영입하고 싶었는데 캐머런 카터비커스를 매각한 돈을 더해가지고 미들즈보로에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이 다음 주 초에 스펜스 영입을 완료할 것이다. 아마도 빠르면 다음 주 초에 뭐 잉글랜드 21세 대표 소집이 끝나고 바로 스펜스가 토트넘 호스퍼웨이로 와서 여기서 이제 계약하고 사진 찍고 메디컬 테스트 받고 모든 것을 마무리한 뒤 공식 발표 3호 선수로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스펜스 선수는 토트넘에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의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 혹은 공격 라인의 손케 쿨투리오와 경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저희가 히샬리송 선수의 이름을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히샬리송 선수는 사실 토트넘이 노리던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제 그 후보들 중에서 가브리엘 제주스가 어떻게 보자면 조금 이제 아스날 쪽으로 기울고 있고 다른 선수들 역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인테르에 잔류하기로 또 얘기를 밝혔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무산되고 있는 과정 속에 바스톤이라는 핵심 센터백 영입을 못한 자금을 공격 라인에 쓰고 싶었던 토트넘이 그 돈을 히샬리송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의 유력 매체인 UOL 그리고 포르투갈 CNN에서 활약 중인 공신력 높은 기자 브루노 안드라데가 독점 보도를 했는데요. 히샬리송이 에버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적료는 6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808억 원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은 이미 토트넘 측과 개인 조건에 대해 논의를 했다. 즉 개인 협상은 문제될 게 아니다. 히샬리송이 토트넘에 가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고 개인적인 주급이라든지 뭐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추 맞았으니 에버튼이 토트넘과 이제 이적료만 맞추면 이적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브라질 기자의 보도 내용에 이어서 영국의 정론지 중에 하나인 더 타임즈의 일요일판 썬데이 타임즈에 토트넘 소식을 자주 다루고 있는 게리 제이콥 기자 그리고 폴 조이스 기자가 이적 시장 소식을 정리하면서 토트넘이 히샬리송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적료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공격 라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워드 히샬리송에 대한 관심을 이적 준비 단계로 진전시켰다. 히샬리송은 관심을 갖고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적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 공식 협상을 준비하고 공식 오퍼를 준비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북런던 클럽 토트넘은 다재다능한 브라질 포워드가 이미 에버턴 구단 측에 그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고 싶다는 열망을 전달한 것에 대해 인지했다. 최근에 히샬리송이 구단 측에다 이적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물론 히샬리송 선수가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가짜뉴스다.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남기기는 했는데 어찌됐거나 올 여름의 거취에 대해서 히샬리송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팀으로서 옮기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토트넘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히샬리송이 직접 구단에 얘기를 해서 확인하는 것인지 에이전트의 얘기인지 혹은 토트넘이 히샬리송과 개인적으로 얘기했는지 그 출처까지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토트넘이 히샬리송이 야망을 갖고 있고 그 야망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단만 설득하면 되겠구나 이런 단계로 왔다는 것이죠.
토트넘은 지난 시즌을 4위로 마치면서 챔피언스리그로 이제 진출하게 됐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원하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에버튼이 굉장히 부진했죠. 간신히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10득점 5도움으로 굉장히 준수한 공격 포인트 기록을 남겼고요. 2018년에 와퍼드에 입단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던 히샬리송, 여기서의 활약을 통해 에버튼으로 이적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173경기를 뛰면서 48골 16도움으로 아주 좋은 기록을 남겨왔고 검증됐고 아직도 젊은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5천만 파운드 이적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791억 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6천만 유로보다 조금 낮은 액수인데 뭐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에버튼은 그 돈 이상을 원하고 있으니까 요게 절충이 될 것이냐, 요게 남아있는 문제인데 일단 에버튼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올 여름에 선수단을 전면 리빌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비싼 선수 몇몇을 팔고 아주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 아스널도 히샬리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적료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스널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니까 이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제 나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브라질 대표팀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하니까 좀 더 좋은 팀에서, 수준 높은 팀에서 뛰면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본인의 실력도 높이고 싶은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타임즈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콘테 감독이 토트넘의 공격 옵션을 늘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마커스 레시포드한테도 이제 접근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홈그로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선수는 대부분 접근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마커스 레시포드는 텐하그 감독에게 인상을 남겨보고 싶다, 맨유에 남고 싶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콘테 감독은 일단 데안 쿠루셉스키는 완전 영입을 할 건데 스티븐 베르바이는 매각을 할 거고 루카스 모우라도 적절한 오퍼가 온다면 매각을 할 것이다. 즉 공격 라인에 이런 선수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저 좋은 선수 한 명을 데려와서 커버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베르바인의 상황은 아약스가 1,700만 파운드를 제시했지만 토트넘이 2,500만 파운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모우라는 일단 브라질로는 못 돌아간다, 유럽 내에 남아야 되는데 유럽 내에서 그런 오퍼가 와야 된다, 1,500만 유로에서 뭐 1,700만 유로 정도면은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베르바인 같은 경우도 에버튼 이적설이 있고 해리 윙크스도 에버튼 이적설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옵션으로 넣어서 히샬리송을 데려오는 데 있어 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램파드 감독이 델리 알리도 데려갔고 윙크스도 원하고 베르바인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토트넘이 히샬리송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의 토트넘 이적 가능성 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신력에 있어서 최강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영국판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의 보도에 따라서도 토트넘이 히샬리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드러났는데요. 디 애슬레틱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서 토트넘이 올 여름에 히샬리송을 데려오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 현재 히샬리송이 브라질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식 오퍼를 하진 않았다. 공식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물밑에서 조건들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에버튼이 원하는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이상의 돈을 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내부 소식통도 이 가격을 설정을 해놨는데 맞춰줄 구단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에버튼이 올 여름에 선수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클럽 내부와 밀접한 소식통들은 이번에 히샬리송의 매각은 적절한 가격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토트넘이 이미 이반 페리시치와 프레이저 포스터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면서 이적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3호 영입 완료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제드 스펜스나 히샬리송이나 3, 4호 내지 뭐 3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 외에 디 애슬레틱에서 에버턴을 담당하고 있는 패트릭 보일랜드 기자는 에버튼이 올여름에 대형 선수 매각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준수해야 하면서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스쿼드 재정비를 위해서는 비싼 선수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칼버트 루인, 히샬리송이 다 나갈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히샬리송이 나간다면 유력한 팀은 챔피언스리그도 나갈 수 있고 이적 자금도 채워줄 수 있고 또 에버튼이 원하는 선수가 있는 토트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에버튼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올 여름에 히샬리송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잠재적인 대체 선수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중에 한 명이 리버풀 행을 확정한 포르투의 루이스 디아스였는데 다른 후보군들도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이미 에버튼은 후보군을 위한 접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은 거의 나갈 수 있다. 뭐 그중에 한 명이 베르바인이니까 베르바인과 윙크스를 데려오면서 히샬리송을 주고 또 돈까지 받아오는 이런 조건 에버튼이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신 보도를 통한 2022-2023 시즌 토트넘의 예상 포진도입니다. 손흥민, 케인, 쿠루세스키의 3톱 공격 라인에 히샬리송이 들어온다면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자리, 케인 선수의 자리, 사실 쿠루세스키 선수의 자리까지도 조금은 이제 그 부분을 선호하진 않지만 커버할 수 있는 윙포워드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모두 가능한 전천후 공격수입니다. 모우라가 남을 경우에는 뭐 충분히 히샬리송만 데려와도 공격 라인에 로테이션은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다음 시즌부터는 프리미어리그도 5명의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업 자원들, 로테이션 자원들의 퀄리티도 높아야 되고 또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출전 시간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온다는 것은 손케쿨이 많이 뛰는 상황이라서 후보로 온다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다양한 조합으로 공격을 구성할 수 있는 선수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윙백은 스펜스가 유력하고 지금 중앙 미드필드에는 에릭센, 맥케니, 파케타 이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수비 라인은 파우토레스와 브레머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고 특히 브레머 선수의 영입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면 저희가 바스토니 영입에 실패한 토트넘이 어떤 수비수들을 영입하게 될지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상황은 어떤지 역시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여름 이적 시장 어느 때보다 토트넘이 치열하고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준TV는 매일매일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들,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소식과 독점 보도 그리고 이적 시장 전문 소식 트랜스퍼 H를 통해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소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